헛똑똑 잡학 아카이브 10분이면 구조가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파헤쳐볼 주제는요. 바로 우리 일상 속에 숨어있는 아주 흥미로운 미스터리 가적담합입니다. 자, 마트에 장 보러 가셨을 때 있잖아요.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이 회사랑 저 회사랑 다른데 왜 밀가루나 설탕, 식용유 가격이 다 비슷비슷하지? 하고요. 아마 대부분은 에이, 뭐 원가가 비슷하니까 그렇겠지 하고 그냥 지나치셨을 거예요. 근데요,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품목들이 알고 보면 불법 가격 담합으로 아주 여러 번 적발됐던 단골 분야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뒤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 일상 속 시장의 미스터리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죠. 도대체 기업들은 왜 서로 피 터지게 싸우는 대신에 몰래 손을 잡으려고 하는 걸까요? 이게 말이죠. 단순히 저 회사가 나쁜 회사라서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담합은요, 특정 조건이 딱 갖춰진 시장에서는 뭐랄까, 마치 곰팡이처럼 자연스럽게 생겨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에 가깝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시장이 이런 비밀스러운 거래가 판을 치기에 딱 좋은 완벽한 무대가 되는 걸까요? 그 조건을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담합이 쉽게 일어나는 시장을 보면요, 딱 4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우선 경쟁자가 몇 없고요. 그리고 파는 물건들이 다 거기서 거기 아주 비슷하죠. 원가 구조도 서로 비슷비슷하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중요한데 누가 얼마에 파는지 가격이 너무 훤히 보인다는 거예요. 자, 이 조건들을 딱 듣고 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산업들이 좀 있죠? 네, 맞습니다. 바로 시멘트, 정유, 밀가루, 설탕 같은 것들이에요. 이 산업들이야말로 방금 말한 4가지 조건에 아주 그냥 딱 들어맞거든요. 이걸 보세요. 제품이 다 똑같으면 사실상 경쟁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겠어요? 바로 가격이죠. 근데 서로 죽자고 가격을 내리는 치킨 게임, 이거 한번 시작하면 다 같이 망하는 지름길이라는 걸 기업들도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이 끔찍한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차라리 위험하더라도 서로 짜고 치는 협력을 하려는 유혹에 빠지는 겁니다. 그럼 궁금하잖아요. 대체 얘네들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서로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이 비밀스러운 거래를 하는 걸까요? 그 방법도 한번 들여다보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영화에 나오는 비밀 회의실에서만 딱 모여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주 교묘합니다. 시작은 아주 합법적인 업계 협회 모임 같은 데서 슬쩍 운을 띄우는 거죠. 그러다 보면 현장에서 뛰는 영업 담당자들끼리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뭐 골프 치러 가서 아니면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은밀한 얘기가 오고 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말 한마디 없이 한 회사가 슬쩍 가격을 올리면 나머지가 눈치껏 따라서 올리는 식으로 암묵적인 신호를 보내기도 합니다. 아, 그리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법적으로 말이죠. 꼭 무슨 계약서에 도장을 꽝 찍어야만 담합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이런 식으로 서로 눈치 보면서 행동을 맞추고 가격을 비슷하게 유지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불법 담합으로 걸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정부는 이렇게 은밀하게 움직이는 담합을 어떻게 잡아낼까요? 사실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리니언시라고 하는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인데요.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 너네 중에 제일 먼저 와서 불면 죄를 깎아줄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카르텔 멤버들끼리 서로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저 녀석이 먼저 배신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요.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진짜 궁금한 건 이거죠. 이렇게 걸려서 혼쭐이 나고 벌금도 엄청나게 내는데 도대체 왜? 담합은 마치 좀비처럼 죽지도 않고 계속해서 되살아나는 걸까요? 결국엔 이건 기업 입장에서 아주 냉정한 계산의 문제입니다. 한쪽 저울에는 걸렸을 때의 리스크와 막대한 벌금을 올려놓고 다른 한쪽에는 담합에 성공했을 때 얻는 어마어마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올려놓고 저울질을 하는 거예요. 자, 그 계산법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일단 에이, 설마 걸리겠어? 하는 생각이 깔려 있고요. 또 걸려서 낼 벌금보다 담합으로 벌어들일 돈이 훨씬 크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 피 터지게 싸우는 가격 전쟁만큼은 피해야 한다는 그 절박함, 여기에다가 당장 실적 내야 하는 CEO의 압박까지 더해지면 담합은 더 이상 나쁜 범죄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비즈니스 전략처럼 포장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담합이 왜, 그리고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속사정을 좀 살펴봤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문제를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들여다볼게요.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무조건 싸우고 가격을 내리는 그런 무자비한 경쟁이 과연 항상 좋은 걸까요? 예를 들어서 항공이나 철강처럼 국가적으로 정말 중요한 산업이 있다고 해봐요. 이런 곳에서 너무 과도하게 경쟁하다 보면 오히려 산업 생태계 전체가 무너져 버릴 수도 있다는 목소리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물론 그런 복잡한 논쟁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법은 아주 명확하고 단호합니다. 가격 담합은 그 피해를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행위이기 때문에 명백한 불법이다. 이게 결론인 거죠. 결국 이런 모든 경제 현상을 파고 들어가 보면요, 그 뿌리에는 인간의 본능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불안한 경쟁보다는 그래도 예측이 가능한 안정적인 협력이 훨씬 마음 편하고 안전하게 느껴지잖아요. 어쩌면 담합이라는 것도 바로 이 안정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능에서 시작된 건 아닐까요?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봅니다.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정말로 교과서에 나오는 것처럼 투명하고 치열한 경쟁의 논리로만 움직이고 있을까요? 아니면 사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협력과 암묵적인 약속들로 굴러가고 있는 걸까요? 한 번쯤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팍으로 구조를 기록합니다. 구독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도 이어집니다.